영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경우 배당을 받을 때 법인세와 배당세를 이중으로 내야 해 영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i30를 출시했습니다. 국내외 해치백 시장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의 해외 현지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현지 공장은 중국, 슬로바키아, 미국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어제 LG전자의 V20 공개에 이어 오늘 새벽 애플의 아이폰 7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2016년 가을 스마트폰 시장에 별들의 전쟁이 예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흥행으로 영화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지원하는 영화 프로젝트와 그 영화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규정상 영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사람들이 배당을 받을 때는 법인세와 배당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영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처럼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영화 프로젝트가 흥행해서 수익을 내도 배당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세와 배당세를 이중으로 물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일회성 프로젝트라는 영화의 특성 때문에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해 펀딩과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적 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저하로 연결됩니다.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할 경우 관리 비용이 발생해 그만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 내려갈 수 있고 투자 목적 회사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사실 투자 목적 회사를 대체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영화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을 이용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세의 부담을 질 필요도 없고 투자 목적 회사 관리에 따른 비용과 논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지금껏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없고 투자 목적 회사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계약증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유일한 해치백 모델인 현대차의 i30가 5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국내외 해치백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대차가 해치백 모델 신형 i30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i30는 차량의 심장인 엔진을 바꿔 동력 성능을 한층 높였습니다. 배기량을 낮추면서 출력은 높이는 다운사이징을 적용해 기존 2.0 가솔린 엔진 대신 1.4 가솔린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었습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1.4 터보가 리터당 13km, 1.6 터보가 11.6km, 1.6 디젤이 17.3km입니다. 유럽에서 혹독한 테스트와 기본 도로 주행 성능까지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주행 성능과 기타 오감 성능을 감안해서 최적의 밸런싱을 해서 근본 양산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안정성도 끌어올렸습니다. 초고장력 강판 비중을 27%에서 53.5%로 늘려 비틀림 강성을 17% 정도 높였습니다. 스마트 후축방 경보,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첨단 신사양도 대거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판매 목표를 국내 시장 15,000대, 세계 시장 25만 대로 잡았습니다. 가솔린 기본 모델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70만 원 낮춘 1,910만 원, 디젤 기본 모델 가격은 전 모델과 같은 2,190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과 수출 주요 거점으로 급부상 중인 멕시코에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해외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기아차는 멕시코 신시장 개척과 미주 지역 공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과 주요 수출 거점으로 급부상하는 멕시코에 중국과 유럽, 미국에 이은 네 번째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기아차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즈 페스케리아시에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일데폰소 구아하르도 비아레알 멕시코 연방경제부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멕시코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기아 자동차 멕시코 공장은 연간 40만 대 생산 규모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멕시코 시장뿐 아니라 세계 각국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은 335만 제곱미터 부지에 프레스와 차체, 도장, 의장 공장 등 완성차 생산 설비와 품질센터, 주행시험장 등 총 건평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공장 인근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10여 개의 부품 협력사가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기아차는 향후 국내 주재원과 현지인 1,500여 명이 근무 중인 멕시코 공장의 인력을 3,0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멕시코 공장 완공으로 기아차는 국내 160만 대, 국외 196만 대 등 총 356만 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의 생산량 중 20%는 현지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80%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에서는 5만 5천 대를 판매해 3.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7이 공개됐습니다. 이어폰 꽂는 구멍을 없애 방수 기능을 갖추고 카메라 성능은 강화했는데요. 그러나 혁신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It's the best iPhone that we have ever created. This is iPhone 7. 애플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선보인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 이어폰 꽂는 구멍을 없애 방수와 방진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메라 성능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렌즈가 밝아졌고 LED 4개 달린 플래시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대화면 모델에만 있던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대화면 모델인 아이폰 7 플러스는 듀얼 카메라 기능과 최대 2배의 광학 줌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이폰 7의 저장 용량은 6S의 2배로 커졌고 색상도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애플워치 2도 선보였는데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닌텐도와 손잡고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와 슈퍼마리오를 애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7이 공개되자 혁신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폭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과 어제 공개된 LG전자의 V20는 반사이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1.1%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오는 23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노조는 10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사측을 압박할 계획인데요. 자칫 강력한 동원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총파업 이후 금융노조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노조의 9.23 총파업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사측이 예상하는 이번 총파업의 규모는 3만에서 4만 명 수준. 금융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결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들은 반드시 이 10만 명을 직결시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사용자와 정부가 자기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중은행 경영진들은
금융노조의 대화 파트너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습니다.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을 배제한 채 각 은행 노조와의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개별 협상을 진행할 경우 사측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개별 접근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은행 내 노사 접촉을 막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의 입장이 그런 거고 단위직으로는 어디나 마찬가지죠. 물론 감정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사 간의 관계가 완전히 소통을 단절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개별 은행 노사 중 한 곳이라도 성과연봉제를 합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금융노조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견고한 응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높아진 셈입니다. 9.23 총파업에서 얼만큼의 동원력을 보여주느냐가 금융노조의 투쟁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문규입니다. 최근 커피 시장에 세계 커피 전문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 폴바셋은 바리스타 챔피언 출신인 폴바셋이 호주에서 직접 개발한 바리스타 캡슐을 전 매장에 출시했습니다. 국내외 커피 브랜드들이 다양해지면서 저마다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일유업이 운영하는 폴바셋 커피점이 프리미엄 캡슐 커피인 폴바셋 바리스타 캡슐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그니처 블렌드, 미드나잇 블루 블렌드, 오렌지 벨벳 블렌드 등 총 3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 캡슐은 바리스타 챔피언 폴바셋이 호주에서 직접 만들어 기존 타사 캡슐 커피와 차별화된 섬세하고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메일유업 측의 설명입니다. 폴바셋의 이름을 따 2009년 9월부터 운영 중인 폴바셋 커피점은 국내 고급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를 도입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크한 로스팅에서 새로운 플레이버, 그 커피 각 생두가 갖고 있는 품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커피를 가고 있는데요. 폴바셋은 그 각각의 생두가 갖고 있는 풍미를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현재 폴바셋 커피점은 9월 5일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 매장을 포함해 국내 8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많은 28g의 원두를 사용해 다른 커피보다 진한 커피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문 바리스타를 육성해 매장마다 균등한 맛을 제공한다는 게 폴바셋 커피점의 운영 원칙입니다.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폴바셋 커피점은 커피 고급화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시행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원샷법 1호 기업으로 하나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최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잉 공급 업종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원샷법이 어떤 법인지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원샷법의 본래의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인데요. 석유화학과 조선, 철강 등 공급 과잉 업종의 정산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에서 현재 유일하게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부실해진 기업의 사후적 구조 조정이 아닌 선제적 사업 개편을 통해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원샷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줄 예정입니다. 세제와 더불어 자금과 연구개발, 고용 안정 등을 한 번에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원샷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한다고 해서 이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이 기업 간의 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산 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 주총의 특별 결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나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 상호 출자 금지
정직 규제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요. 대기업 집단 내 기업 간 채무 보증 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 부문은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금융 채무를 갚아야 할 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 과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요. 합병이나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날 때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는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재편 지원 자금과 2천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원샷법 기업들이 오늘 이제 드디어 선정이 됐는데 향후 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면서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기업 결합 심사와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될 텐데요. 석유화학업종인 하나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 재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급이 넘치는 가성소다의 생산량 2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 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으로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같은 업종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두 기업 간 중복 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 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종합기계는 또 다른 공급 과잉 업종인 철강 분야의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로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석유화학과 농기계 업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또 공급과잉 업종으로 어떤 업종이 분류가 돼서 법의 특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원샷법이 활용될 공급 과잉 업종으로는 철광과 조선, 건설업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0여 개의 업종 중 30%가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됐습니다. 철광과 조선, 석유화학을 비롯해 액정 표시 장치인 LCD와 가전 조명 케이블, 건설 공작기계, 자동차 엔진, 석유, 섬유, 건축 분야 등이 해당합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증권과 보험, 유선 위성방송, 공연과 골프, 스키, 해운과 항공,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 활력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1, 2주 내로 서너 개 기업이 더 접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는 총 10곳이 넘는 기업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우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제품인 D램 가격이 21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3 4GB의 8월 31일 기준 고정거래 가격은 평균 1.38달러로 전달보다 2.99% 올랐습니다. 이는 7월 29일 기준 가격의 7.2% 급상승에 이은 2개월 연속 상승으로 2014년 10월 2.44% 오른 이후 21개월여 만에 나타난 상승 흐름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가격 상승이 한 달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0.13% 올랐습니다. 강북권은 용산구와 동대문구 등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남권은 저금리와 신규 분양 호조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로 강남구 0.33%, 강동구 0.24% 오르는 등 동남권이 10주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은 신규 공급 과잉과 산업 침체로 대구와 경북 등의 하락세는 지속됐지만 부산은 정비사업 호조로 0.15% 올라 8주 연속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의 일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이듬해 8월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판정 이행 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 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달 가계대출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682조 원으로 한 달 만에 8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고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는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12조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여름 휴가철 자금 수요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전달보다 5천억 원 늘어난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 급증은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법원에 한진해운 긴급자금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산업은행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긴급자금 지원 요청이 거부된 만큼 항만하역비 등 상황 해결이 어려워 물류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흐린 하늘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오늘 종일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경북 북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비가 그친 뒤에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남부지방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에 속초, 울진 23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부산과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도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에 전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또다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